권남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정정호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 법무사 정정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민사 채권 전문으로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4-1번지,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10-9369-2576입니다. 010-9369-257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하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전국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단순하게 정리된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도 아전인수가 끼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의 엄경영 부소장님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70% 안팎까지 나타나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그냥 줄여서 지지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지율이 최근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주요 기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일 리얼미터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네. 60.9%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지난 11일 같은 기관 조사 때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69.5%보다 8.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예. 또 리서치앤리서치의 20일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지지율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것도 지난 11일 조사 때의 72.7%보다 6.7%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네. 그 두 기관의 조사가 가장 최근의 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면 한 6에서 10% 가까이 이렇게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3자 회담이 열렸었습니다. 예. 이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전국 경색이 더욱 심화된 데 따른 여론이 반영된 탓도 있고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박 대통령 지지율에 불리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떻던가요? 네, 민주당 장애투쟁에 대한 여론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65% 전후가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야 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애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는 따로 없습니까? 글쎄요. 원내 병행투쟁에 대한 여론조사는 별도로 없는데 다만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 장애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은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은 민주당의 장애투쟁 명분은 옳다고 보고 있지만 다만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매우 까다로운 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이런 대립 구도가 야당에도 그리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대통령 지지율 흐름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 흐름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겠죠. 전국 경색이 심화된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자면 예. 가장인 대통령이 큰아들인 여당과 작은아들인 야당 사이에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따라서 전국 경색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가장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더 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도 여야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 국내 현안으로부터 대통령이 좀 비켜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국내 현안과 대통령이 연계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결국 정치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려 했지만 그가 추진했던 주요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도 결국 여의도 정치, 즉 국회에서 수정의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최동욱 총장 사태는 인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책임은 결국 박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여의도 즉 국회로 넘어가 여야 간 정쟁과 야권 공세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예. 이는 결국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지율 수준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60%다, 70%다. 이런 수치를 보고 정말 국민의 60, 70%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수치를. 네, 글쎄요. 여론조사는 흐름 정도라고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60, 70%가 지지한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국민 다수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박 대통령이 잘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불만이 좀 있는 사람들도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좀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이 좀 상당 기간 높게 나온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감이 설사 있더라도 의견 표시를 잘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 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난을 많이 받겠죠. 예.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좀 천천히 나타나겠군요.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를 많이 기용하는 등 네. 위기 관리에 아주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아마 천천히 지지율 하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게 나타나는데 최근 그 한 열흘 기간 동안에 뭐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적게는 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그 뭐 급격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60% 후반 내지는 70% 초중반에서 네. 60% 중반, 낮으면 60% 초중반까지 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준? 네. 그렇게 급격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통 여론조사 할 때 그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던지는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통상 선생님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네. 그리고 예시로 첫째 매우 잘한다. 네. 둘째 대체로 잘한다. 셋째 매우 못한다. 넷째 대체로 못한다.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름 부응답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별도로 통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질문하고 추가로 더 물어볼 경우 네. 긍정 대상을 대상으로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왜 잘하는지 네. 또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부정 대상을 대상으로 또 추가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대통령 국정 수행 잘 못한다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잘한 것 하나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선택을 안 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던데 실제로 이런 조사가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예입니다. 네. 다만 기술적인 문제, 즉 전화 면접원들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악의적으로 샘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그럴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조사 기관마다 투명성이 높아져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조사 방식과 관련한 의사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질문과 방식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뢰한 언론사라든가 정당과 통상 협의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고객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한 정당이나 네. 언론사가 주요 아이템을 제공하고 네. 그 아이템을 기준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1차로 완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안이 완성된 설문을 가지고 고객과 다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거쳐서 설문이 완성이 되면 실사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흐름이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몰라도 그 기관별로 수치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의뢰한 고객의 입장이 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도 갑을이 있습니까? 네. 고객이 아무래도 갑이고 여론조사 기관이 을이겠죠. 그러니까 정당이나 언론사의 입장이 맞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게 설문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투명성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아주 뭐 전면적인 왜곡이라든가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부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설문 구성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떤 수치로 나왔든 간에 그것이 뭐 정확하게 지지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지한다는 응답 속에 담긴 다양한 의미,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디오피니언이 내일신문과 매월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정기조사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국정운영 긍정답변 대상자, 그러니까 대체로 잘한다, 뭐 매우 잘한다, 이 예. 둘을 합친 긍정답변 대상자에게 왜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실제로 일을 잘한다는 23.8%에 불과했고요. 예. 두 번째,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어서 이런 답변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또 재밌는 것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잘못한 게 없어서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도 13.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총론을 쪼개서 강론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총 69%였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실제로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주요 언론 매체 등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정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긍정평가가 30%대 초중반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죠. 이러한 조사는 아마도 기존 여론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만족도를 물어봤던 건가요? 그렇죠.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 평가가 아니라 만족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MBC가 그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요. 그 응답률을 공개를 안 해서 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응답률이 어떤 의미기에 그렇습니까? 네, 응답률은 통상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통상 응답률이 20% 내외인데요. 예. 또 휴대폰 패널 조사는 30% 전후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더니 응답률이 10% 정도 나왔다. 예. 이렇게 되면 신뢰도 문제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10%라는 것은 1000명한테 전화를 했을 때 다 답변을 거부하고 100명만 그 설문에 그렇죠. 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거부했다기보다는 안 한 것이죠. 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예. 그 10%면 1000명 중에 100명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표본의 규모는 그렇게 응답한 분들이 뭐 몇 명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0명이 될 때까지 전화 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네. MBC 조사 응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글쎄 저도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여러 번 봤는데 예. 응답률은 보도하지 않았더군요. 네. 그런데 통상 응답률은 공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디오피니언의 경우도 고객이 응답률을 특별히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다만 MBC가 조사기관이나 여론조사 실시 일시, 샘플수, 신뢰 수준, 표본 오차 등 이 규정대로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을 보면 의도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른 것은 다 공개를 했는데 응답률만 공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이 낮아서 안 한 것인지 뭐 실수로 안 한 것인지 아예 응답률을 체크를 안 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응답률 이외에도 설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예.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그 여론조사를 한 뒤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여론조사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설문 구성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는 대체로 공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방송사는 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있으니까 공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은 아닐 텐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 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합니까? 공개하는 것이 정보 공개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침 또 안철수 의원께서 지난 9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에 입문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4월이었죠. 재보선에 당선된 이후에 뭐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좀 노출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안철수가 지난 4월 재보궐에서 당선되어 국회 입성했을 때만 해도 예. 신당 창당 지지율이 20% 중후반이었습니다. 뭐 어떤 조사는 거의 30% 육박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20% 초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재보선 당선 직후만 해도 30%에 육박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20% 초반대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는 거의 그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의 배경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최근에 안철수 신당 지지율의 하락은 그 주요 국정 현안,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에 가려 존재감이 약해진 탓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신당 창당에 나서게 되면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 기대와 지지율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완만하게 하락한 이 과정이 뭐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유가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심하고 네. 또 그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과 다른 야권 주자가 딱히 부각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그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최 총장에 대한 감찰 또는 또 최 총장의 처신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최 총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좀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단계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불리한 측면도 딱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의 처신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 여론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여론과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은 법무부 감찰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과 함께 여론조사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